안녕하세요. 하늘을 통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써니콤TV입니다. 저는 이결이고요. 안녕하세요. 푸니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써니콤TV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대만큼 준비해봤는데요. 계정들 나와주세요. 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톡 중 하나, 두 개 아니면 세 개 다 포함해서 좋아요 아니면 추가를 누르시고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있거든요. 그것도 포함해서 추가해 주시면 매일 아침 저희와 함께 즐길 수 있거든요. 저희와 함께 시작하세요. 오케이. 네, 화요일 방송 라인업 확인하기 전에 멕시코 지진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남부 게레로주에서 리히터 규모 5.5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 지진의 대다수가 발생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인접해 있고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날 지진은 게레로주 남동부 산루이스 아카틀란에서 북서쪽으로 34km 떨어진 지점의 지하 37.9km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3일 어제 오후 2시 40분경에 일어났는데요. 진앙지인 수도인 멕시코시티에서 260km가량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수십 초 동안 건물이 흔들리는 등 강한 진동이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고 멕시코시티 도심과 외곽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이 거리에 대피한 모습도 목격되었다고 합니다.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피해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큰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멕시코라는 나라는 이 지각판, 이 세계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저번 주였죠.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한번 지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몇 주 전에 허리케인 파트리샤를 쳤는데요. 그때 서방부의 가장 센 스톰이 쳤다는 기록을 남았는데요. 그때는 아무런 인명피해 그런 사망 소식이 없어가지고 많은 지목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저희 화요일 방송 라인업 함께 보실게요. 나와주세요. 네, 밤부터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또 날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코너 시작하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오늘 일단 출근할 때 어제보다는 확실히 좀 추워졌고요. 맞아요. 또 굉장히 뿌연 이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새벽부터 잠시 깨가지고 너무 추워서 이불을 하나 더 꺼내가지고 정말 꿀잠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침부터 새벽부터 출근하신 분들은 너무나 매우 춥겠어요. 맞습니다. 네. 또 한 2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서울 같은 지역은요. 근데 그 외의 지역도 역시나 추웠을 것 같은데 오늘 아침 리포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우, 네,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꼬마꼬마님께서 7시 39분에 보내주셨고요. 잔잔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전라북도 익산시의 하늘도 제가 오늘 봤던 서울의 하늘과 똑같네요. 네, 비슷하더라고요. 네. 전국적으로 약간 말씀드렸다시피 뿌옇고 안개도 굉장히 짙게 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안전운전은 필수죠. 네, 맞습니다. 안전운전도 안전운전이고 또 정말 금방이라도 눈이 내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네네. 네, 맞습니다. 또 날씨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다음 리포트 보실게요. 고고! 네, 서울시 서초구에서 7시 45분에 푸지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뿌연 회색 하늘, 마음은 블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원래 영어로는 blue라는 뜻은 약간 찝찝하고 추울 처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요. 푸지코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날씨 탓이라고 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생활에서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맞아요. 네, 푸지코님 조금만 힘내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쌀쌀한 아침이라고 보냈습니다. 바람이님이 전주시 8시 18분에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역시나 회색빛 하늘, 네, 어둡고 약간 캄캄한 그런 사진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야가 굉장히 어둡죠. 그렇죠. 네, 어제 비가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든지 정말 공기가 차갑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주 내내 또 비 소식도 있고 또 눈 네. 소식도 있고 정말 본격적인 초겨울이 시작하죠. 네네. 바람이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사진 고고. 네, 서울시 마포구에서 희가님께서 8시 49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표현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그쵸. 뿌옇게 회색 빛깔로 이렇게 햇님을 가렸는데 네. 힘이 없어 보인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힘이 없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약간 흐릿흐릿한 그런 사진인데요. 원래는 굉장히 파란 하늘 보이면 쨍쨍하고 그치요. 강하게 비춰야 맞아요.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햇빛도 잘 안 보이고 푸른 하늘 잘 안 보이는데요. 여러분들도 힘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파이팅이요. 네, 다음 멋진 리포트. 사진 감사하고요. 네네. 마지막입니다. 네, 서울시 성동구에서 네. 근동이님께서 10시 반에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하늘이 보고 싶어서 봤는데 흐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하늘 가끔씩 보고 싶죠. 하늘 봤을 때 딱 예쁜 구름 떠있고 밝고 하면 기분도 좋아지는데 이렇게 흐린 하늘 보면 괜히 기분도 나빠지고 막 그럽니다. 네, 맞아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비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뿌렸던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렇다면 보시면 하늘을 정말 파랗게 보이는 게 한 열흘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적었죠. 그렇죠. 네, 멋진 사진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이외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더뉴스 예보사 민경 씨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웨더뉴스 예보사 김민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고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동해안을 비롯해 경상도 동해안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점차 중국 북동지방에서 한기를 포함한 기압골이 접근하면서 오늘 밤부터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단파골이 접근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대기 불안정이 유도되면서 하층 저기압이 발달하겠고 남풍류가 유입됨에 따라 강수대가 형성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기압골 후면으로 한기가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이로 인해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간 지역에는 내일까지 최고 5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으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와 눈은 저기압에 동반된 한랭전선이 통과하고 난 이후인 내일 밤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모레인 목요일에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 부근으로 기압 경도가 강화돼 곳곳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은 더욱 춥겠습니다. 특히 북서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해기차에 의해 서해상에 눈구름대가 발달하겠고요. 이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부쩍 쌀쌀해진 공기에 가을도 막바지에 다다랐음을 실감하는 화요일입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까지 떨어졌던 가운데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한낮 기온도 10도 안팎에 머무르겠고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겠으니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밤사이 중북부를 비롯한 산간 지역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그 밖의 전국은 차차 흐려져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밤사이 중부 내륙 지역에 첫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 산간 지역에서도 모레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강원 영동 지역에 10에서 30cm의 눈이 내리겠고 특히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간 지역에는 50cm가 넘는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경북
경북 북동산간과 강원 동해안에서는 2에서 7cm,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외 경북 동해안에서는 10에서 40mm,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에서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눈이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에도 쌀쌀함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10도, 광주가 12도로 어제보다 낮은 분포 보이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6도, 대구가 8도, 강릉이 3도로 쌀쌀하겠고 비와 눈이 내리면서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도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서해상과 동해상에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높게 일겠고요. 동해 중부 해상 물결이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 시행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구름의 바닥이 흐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구름의 바닥이 점차 흐려지면 비나 눈이 내리기 쉽다는 신호인 만큼 밤사이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내리는 비와 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는데요. 특히 목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중북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금요일에는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되고 또 영하권으로 또 목요일부터 내려가긴 합니다. 근데 천둥이라는 소리가 들으니까 약간 설레이는 만큼 저도 좀 설렜어요. 맞아요. 약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내일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은 어느 곳에서는 그 첫 걸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밟은 그런 눈도 그렇게 쌓일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또 출근하실 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쵸.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오늘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50cm나 예상이 된다고 해요. 굉장히 눈이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 굉장히 춥고요. 목요일부터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또 주말 내내 춥다고 합니다. 미리미리 겨울 단단한 옷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꺼내 놓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네, 50cm면 무릎 위인가 그만큼 눈이 쌓일 만큼. 그렇죠. 네, 거기에 계신 분들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특히나 또 녹으면 그리고 다시 기온이 떨어지면 미끄러울 수도 있고 얼을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천천히 걸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잠시만요.
네,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2부. 네, 코너 외쳐볼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날씨턱 이슈턱. 시간입니다. 네네. 네, 이제 추위가 찾아오면서 초겨울이 옵니다. 내일은 그렇죠?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웨더뉴스에서 방송하면서 좀 신기했던 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10도고 어제는 15도였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보다는 어제가 더 춥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따뜻한데 더 춥기도 하고 맞아요. 숫자를 보면 더 추워야 되는데 더 따뜻한 느껴지고 또 반대로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체감 온도가 달라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체감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테마 나와주세요. 체감 온도의 원리. 원리. 일단 체감 온도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느끼는 그런 온도겠죠. 맞아요. 네. 또 이것을 또 어떻게 계산하고 이런 방법이 또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체감 온도란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정도를 나타낸 온도라고 합니다. 일단 뭐 추위를 느끼는 요소에는 기온만 있는 것은 아니죠. 뭐 바람이나 습도 그리고 햇볕에 따라서 추위를 느끼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덥거나 춥다고 느끼는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온도를 체감 온도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는 비가 와가지고 아무래도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근데 온도가 조금 높긴 한데 햇빛 때문에 더 덥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공기의 온도를 뜻하는 기호는 온도계를 이용해서 재는 기계적인 온도지만 체감 온도 같은 경우에는 온도계로 재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하는 온도라고 합니다. 뭔가 다른지 알겠죠? 그렇죠. 약간 계산을 하는 것이라고. 뭔가 숫자로 뜻하는 게 약간 어렵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런 리밋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체감하는지 그냥 1 out of 10, 1에서 10 그렇게 표현할 수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체감 온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시작됐는지 저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네, 체감 온도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탐험가 폴 사이플과 찰스 파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남극을 6번이나 다녀왔대요. 남극을 6번이나 정복하면서 체감 온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일단 1939년 사이플과 파셀은 남극에서 플라스틱 실린더에 물을 채워두고 이것을 건물 위에 매달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좀 옛날이잖아요. 그렇죠. 39년 되니까 이때 또 장비 같은 것도 굉장히 열악했을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서 시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바람과 기온에 따라서 물이 어느 시간을 5분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피부 단위의 면적당 열이 손실되는 양을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는 거를 따로 계산하고 또 이렇게 어는 거에 따라서 또 우리 몸에 열이 손실되는 걸 또다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체감 온도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와, 똑똑하네요. 맞죠. 근데 이거에 약간 한계를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이 어는 것과 피부의 열 손실을 적용을 하면 뭔가 좀 과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확하지 좀 안 정확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용하는 체감 온도 계산식이 또 따로 있는데 이것은 2001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만든 모델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래요. 이게 바로 체감 온도의 계산을 하는 방법인데 조금 복잡하죠? 그렇죠. 뭐 더하기 하고 X하고 굉장히 복잡한데요.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계산을 했는데 이런 계산식을 적용해서 체감 온도 표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바로 체감 온도 표예요. 네, 보시면은 이 초록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거고 노란색은 주의를 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오렌지 색상, 주황색 같은 경우에는 경고. 그리고 붉은색, 빨간색은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위험 보시면 뭐 체감 온도가 영하 45도 이하일 때.
그래서 위험 정도까지 가면은 노출된 피부가 몇 분 내로 얼어버린대요. 그렇죠. 이럴 때는 마운트 에베레스트 있잖아요. 맞아요, 에베레스트 맞아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거기서 잘못해가지고 잠시 자면 네네네. 손가락이 얼어붙어가지고 맞아요. 동상이 네네.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게 그쵸. 바로 또 경고 수준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게 네. 영하 25도 뭐 이때부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뭐 영하 10도에서 체감 온도가 영하 25도까지 이렇게 느껴지면은 우리가 보호 장구라고 할까요? 목도리, 네네네. 모자나 뭐 장갑 같은 안 쓴 부위에는 또 저체온증에 빠질 수가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체감 온도표를 주의 사항까지 내려가면은 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체감 온도를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렇게 또 체감 온도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체감 온도를 또 높여야 합니다.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또 동상에 안 걸리고 네. 저체온증에 안 걸리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실 수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방법, 우리 항상 목도리하고 머플러하고 나가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목을 따뜻하게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봄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한 기온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봄에 칼바람이 있어요. 맞아요. 그때 나가면 바람이 술술 들어가는 게 약간 재채기 금방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면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이럴 때 목을 감싸주면 맞아요. 좀 덜 걸릴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아요. 또 목이라든지 뭐 장갑, 손이라든지 모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온 효과가 또 그만큼 크고 네. 목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또 목에서 이렇게 차가우면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에 어려움을 그렇죠. 겪을 수가 있대요. 네. 또 우리가 혈액순환 잘 안 되는 사람이 추위를 많이 느끼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다 네네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을 따뜻하게 하는 게 또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다음으로 보실게요. 네, 다음은 몸 끝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손발 찬 그쵸. 사람 있잖아요. 저같이. 그렇다면 어디 가든 계속 추워요. 여름이어도 손발 차면 계속 춥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심장이랑 좀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그쵸. 추위를 많이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네. 심장이랑 멀수록 뭐 발끝이라든지 네. 손가락이라든지 네. 뭐 코라든지 맞아요. 맞아요. 코 귀까지. 신발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네. 심장에서 먼 부분일수록 이렇게 추위를 많이 느끼니까요. 여러분 손이나 발, 귀, 뭐 코 이런 부분도 전부 다 따뜻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의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제가 처음 한국 겨울을 네. 체감했는데요. 그때 4년 전이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려고 했는데 귀가 어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어머프 같은 거 맞아요. 갖고 다니는 게 너무 필수인 거 한 번 더 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머리를 감싸줘야지 열이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꼭 털모자 같은 것도 착용을 하시면서 열 그쵸. 같은 거를 보호를 해주시고 네네네. 또 그만큼 또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또 네. 이렇게 모자 쓰는 것 자체만으로도 체감온도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2, 3도 정도를 높일 수 있죠. 높일 수가 있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겨울이 되면 이러한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맨날 똑같은 말씀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잊어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언제부터 약간 이런 옷을 꺼내 입어야 되는지 약간 궁금한데요. 자기가 본인이 추우면 꺼내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체감해서 춥다라고 느끼시면 머플러도 끼고 이어머프도 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체감온도 높이려면 또 좋은 방법이 뜨거운 물 마시기. 그쵸. 그래야지 차 이렇게 같은 경우. 혈액순환도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여러분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 혈액순환이 본인 몸에 잘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좀 요소가 작용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쵸. 것도 한번 이렇게 몸에 적용을 하시면서 체감 온도를 높이는 것도 아주 겨울나기에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스마트폰을 위해서 스마트 장갑. 그래서 스마트폰을 쓰기 쉽게 어쩔 때는 겨울이면 손이 꺼내기다 약간 두렵고 너무 차갑기 때문에 손 시려울까 봐 그래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또 홀리데이 시즌인 만큼 크리스마스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들의 연인 아니면 가족 선물도 하기 딱 좋은 선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일부터 한번 체감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쵸? 노력을 해봅시다. 네네. 네, 지금까지 날씨톡 이슈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Hi everyone, I'm Panita with your weather report. Now it's more than chilly, it's a cold day here in South Korea, going down to 3 degrees Celsius here in the capital, Seoul. Now we're definitely starting off the winter season right with 3 to 4 layers of clothing. Now another rainy evening is on the forecast for today. Now with these showers, temperatures will be dropping viciously, powdering lots of snow in the northeast mountains, and a chance to see our first snowfall here in the central regions. Now we'll see a heap of clouds up in the skies all day long, and of course endless rain for the east coast. Now for the rest of us, overcast skies will eventually set in, sprinkling down some rain starting late evening. Now going up with elevation, the mountainside of the Gangwon province will get a bulk of snow tonight, over 50 centimeters of snowfall. That's right above your knee. Now for the central regions, tonight's rain can actually freeze up, getting us excited for our first snowfall of the season. Yay! Now hopefully it will be lovely as we imagine. Nothing more, nothing less. Now the afternoons are shaping up to be quite nippy as well. Strong winds will be dropping our temperatures to a maximum range of 5 degrees to 15 degrees Celsius nationwide. Now starting tonight, these numbers will be going down to single digits, starting with the snow and the rain. Now we are just getting a glimpse of what the weather will be like in the upcoming weeks. So prepare your closet, prepare your cars, prepare your bedroom for the worst to come.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either whether you like it or not. Bye-bye.
네, 3부 코너 이 써니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평소에 접할 수 없는 나라에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사진과 네. 함께 또 그 나라에 대한 문화, 역사, 날씨 이런 정보를 드리니까요. 이 시간 함께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welcome back to our third segment. It's one of our favorite corners. Now I know many people throughout the day, it's hard to look up at the sky above them. We're focused on our smartphones or with our busy lives of school and work. So during the next 15 minutes, we're going to focus on what the skies actually look at, not just only in our hometown here in Korea, but everywhere around the world. So let's take a look at our very first picture. 네, 어떤 사진들이 도착했을지 네, 코너부터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야호! Today's Sunnycom Report. 네,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한국에서 보내주신 네. 리포트가 뽑혔어요. 그렇죠. 네,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서울이 아니라 남쪽 가면 전라북도가 있는데요.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만큼 많은 사람도 가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전라도에 있는 전주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이제 바람이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이 뽑혔네요. 네. 안개 낀 하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22일에 올려주신 리포트가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기 건물이 하나도 안 보이고 네. 정말 시야가 안 좋네요. 그렇죠. 네, this picture is a wondrous kind of eerie and foggy misty picture from here in South Korea in a place called Jeonju, which is actually the capital city of North Jeolla province. And if you take a look at the picture, it says 안개 낀 하늘, basically a lot of fog up in the sky, sent by ID name 바람이 on the 22nd, which is right around Sunday, I believe, 7:35 a.m. 네. 굉장히 이른 아침에 보내주신 리포트였는데요. 저희 전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선의 영향으로 내린 비로 인해서 공기 중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공급되었고요. 그 수증기가 냉각되어 전선 안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이런 모습인데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걸어 다니면서 안개를 이렇게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잡을 낮게 수 있을 이렇게 것 같아요. 나와 있어요. 네, 위를 보시면 그래도 약간 맑아질 것 같은 그런 파란 하늘 보이겠지만 밑에 갈수록 약간 땅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안개를 짙게 껴있는 모습을 담아 주셨는데요. 이날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했다고 하는데요. 6도에서 16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일교차가 10도까지 올라갔는데요. I think a lot of people, if they go down to Jeonju, it's actually the most well-known place for 비빔밥.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관광 명소가 전주 아닌가요? 네, 맞아요. 네, 2021년도에서 the best place to visit or the most one of the greatest destinations to visit at least once in their lifetime 그렇게 뽑혔는데요. I guess one of the best known dishes in Korea is 비빔밥. 국제적으로, 네, internationally 적으로 많은 나라도 이 비빔밥을 알더라고요. 맞아요.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몸에도 건강하잖아요. 그쵸. 요즘 또 웰빙이 이렇게 트렌드인 맞아요. 만큼 이렇게 전주의 비빔밥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이 비빔밥이 한 200년 전에 약간 그렇게 역사가 굉장히 깊다고 하는데요. 전주 같은 경우는 많은 비법이 있기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따라 어떤 토핑을 들어가는지 그쵸. 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 인그리디언트 재료를 10가지의 재료가 네. 비빔밥에 들어가군요. 맞아요. 스케일이 달라요. 다른 네, 지역보다. 맞아요. 어떤 곳은 체스넛, walnut, 이 땅콩 같은 경우에 그 견과류 같은 것도 집어넣더라고요. 맛있겠다. 네, 얼마나 맛있고 건강하겠어요. 맞습니다. 또 네. 전주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전주 한옥 마을인데요. 맞아요. 네. 지난 2002년 10월 현재의 명칭 전주 한옥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이러니까 뭐라 그럴까 한옥을 보존하자.
맞아요.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합니다. 현재 700여 채 그쵸. 전통 한옥으로 이루어졌대요. 네, so 가보셨어요? you guys, I've been there once, 한 번 갔는데요. 또 계속해서 발달해지면서 바뀌더라고요. 그쵸, 그쵸.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하나 봤는데요.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가도 약간 다른 느낌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가면 또 먹거리도 많고 그쵸. 해가지고. 네, 멋진 사진 바라미니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전해요. 아주 예쁜 사진이네요. 감사합니다. 네, 토모히로 이시바시님께서 Wonderful sunset at JFK Airport이라고 보냈습니다. This picture is sent from New York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lso sent on the 22nd of November, right around 4:38 p.m. 네, 뉴욕 하면 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이 JFK 공항이 아닐까 싶어요. 그쵸. 가면 저도 한번 가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인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네, 그렇겠어요. 정말. 뉴욕이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바쁜 그런 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 사진 보겠습니다. 네. 야, 어머나. 약간 페인트 느낌? 어떻게 이런 색깔 굉장히 진하고 그러니까요.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 하늘의 색상이 진짜 다양하게 이렇게 모여 있고요. 파란색도 있고, 또 핫핑크색도 있고, 네. 그때 또 노란색도 있고. 맞아요. 정말 굉장히 어려운 차라고 해야겠죠. 네. 한 이 정도는 한 5분, 한 10분까지밖에 이렇게 노을이 안 남잖아요. 골든 타임. 맞아요. 골든 타이밍에 이렇게 노을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바로 Altocumulus Cloud이라고 불리는데요. 노저군이죠. 그렇죠. 네, 이날 하루 종일 대체로 흐릿한 그런 하늘을 보았는데요. 7도에서 14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빌딩이 JFK Airport 공항인데요. 이 JFK는 John F. Kennedy, 35th U.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네네네. 원래 이 이름이 아니었는데 1963년에 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렇죠. 네네네. 되면서 다시 이름이 졌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뜻깊은 그런 공항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뉴욕 하면은 보통 다른 미국 지역에 있는 영어보다 이 뉴욕에 계신 분들의 뉴요커들의 영어가 훨씬 빠르다고 해요. 그쵸. 빠르고 이상하고 약간 사투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더라고요. 정말 남쪽 텍사스주도 굉장히 다르고 시카고, 일리노이스도 굉장히 다르고 또 뉴욕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한두 번 여기서 한국 분들도 만나봤는데요. 역시 다르더라고요. 어때요? 약간 억양이 굉장히 약간 슬랭처럼 여유도 해보세요. 있고 하는데요. 약간 Hey, you want to get some coffee? 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Hey, you want to go get some coffee? 그렇게 약간 coffee 그런 거 약간 특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약간 gangster라는 그러니까. gangster that has quite a bit of slang. I don't know if I did that right. 네. 근데 I 약간 hope I didn't. 흑인들, 백인들 영어도 다르고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흑인 영어가 조금 더 빠르고 뭔가 네. 좀 액센트도 굉장히 좀 그쵸, 그쵸. 강하고 막 이런데 좀 그쪽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도 약간 열정적인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계시니까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뉴욕 하면 또 한국의 서울같이 굉장히 바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빨리 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네, 빨리빨리한 생활.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오늘 뉴욕에서 이렇게 JFK 공항과 함께 멋진 하늘 리포트 도착했는데요. 정말 좋습니다. 네, 도무히로 이시바시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진 보여줘. 와우. 오, 네, 코스모스 한가운데 해바라기, 코스모스 밭 한가운데 해바라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아마 이렇게 펼쳐지면 코스모스 밭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본 사이타마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지금 이 하늘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따뜻할 것 같기도 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사진인데요. This picture is from Toyohiro Yamashita from Kuki in Saitama, Japan. Also sent on the 21st, which was this past Saturday, I believe, right around 3:28 p.m. 정말 선풍하기 딱 좋은 날씨 그런 하늘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구름이
파상운이에요. 네네네. 그 파도구름. 그쵸. 이 구름이 나타나면 또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징조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 화면 고고! 네, 이것도 약간 비슷한 구름인데요. 이거 똑같은 alto cumulus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네. 이게 고적은 그 전 사진이랑 똑같은 고적은인데 정말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undulatus alto cumulus 말씀드렸다시피 파상운이라고 불리는데요. 약간 비슷한 점이 있어요. It's a mid-level cloud. It's usually white or gray, and it has layers upon layers. Sometimes it looks like patches of waves or ripple-like clouds. 약간 파도처럼 그리고 잔잔한 물을 한번 띵하면 물결이 그렇게 흐르면서 맞아요. 네, 물결 그렇게 같은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도 하고 있고 또 이 구름의 간격이 조금씩 줄어들면 또 비가 오는 그쵸. 그런 징조이기도 하죠. 네네. 근데 이게 해바라기인가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sunflower 사진인 맞습니다. 만큼 네, 너무 마음이 여기까지 약간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해바라기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약간 좀 우리나라 해바라기랑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네네.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촘촘하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네. 맞죠? 네,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근데 이것도 꽃이 똑같은 꽃이더라도 정말 어느 땅에 심어 있는지 맞습니다. 별로 맞습니다. 다르더라고요. 조건에 정말. 따라서 또 다르게 그쵸. 이렇게 자라기도 하는 거겠죠.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구름이 나타나고 그 다음날 또 날씨가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멋진 여러분들, 사진들. 이 구름 보시면은 또 날씨가 안 좋아진다는 징조니까 항상 우산 같은 거 챙겨 나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멋진 사진을 다시 한번 세 분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QR코드 놔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네.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풍경 리포트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니까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 코너를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또 요즘에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하늘을 볼 기회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거 애플을 통해서 정말 하루에 1초라도 한 번씩 쳐다보고 찍어보시면 정말 기록이 남잖아요. 맞아요. 저는 요즘 하늘이 또, 이렇게 다양할 수가. 맞아요. 제가 그쵸? 요즘 또 힐링을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렇게 자연 환경 보면서 네네. 굉장히 좀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플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좀 많아요. 여러 가지 그쵸. 아름다운 풍경들 또 환경 사진들도 많으니까요. 심심하시면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도 하세요. 네네. All you gotta do is click on the QR code down below to automatically download the application. But if you're unfamiliar with this, all you have to do is search SUNNYCOMB. It's available for both iOS and Android, and it is completely free. You don't have to worry about taking out your credit cards and inserting your information. And hopefully you can join our community soon. 네, 멋진 사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컴 리포트 시간이었습니다. 네, 화요일 방송 마쳐야 할 시간이고요. 가시기 전에 날씨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잊어버릴까봐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밤부터 전국에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오늘 아마 첫눈이 와우. 내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네. 첫눈이다 보니까 조금 좀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많고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출근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리고 강원 산간 지역 특히나 조심해야 합니다.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50cm 이상이나 그쵸. 폭설로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 주시고요. 또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내일 굉장히 춥고 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하까지 내려가고 그 후로부터 이번 주말 내내 추우니까요.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도록 또 너무 춥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케이. 또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거에 주의해서 또 따뜻하게 옷차림하세요.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